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경우에는 0.6%라고 하는 적지 않은 상승폭을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6%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실적 때문이었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포함된 캐터필러라든지 허니웰 같은 산업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3분기 GDP 성장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GDP 성장률이 좋다는 것도 대부분 경기 쪽에 경기 민감 쪽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기술주의 하락은 메타 플랫폼을 비롯해서 기술주 중심의 실적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아마존의 실적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는데 이 때문에 아마존의 시간외 거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27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빅테크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전망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6%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속보치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6%로 전망치였던 2.3%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한 건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를 기록하면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이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뜻하죠. 때문에 이날의 플러스 성장 발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실제로는 느려졌다라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변동성이 심한 국제 무역 수지의 개선이 3분기 GDP 전체 숫자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일시적인 무역 수지 개선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세부적인 지표가 많다는 거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향후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고 또 실업자가 늘어나면 4분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아닌 실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에너지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는 상승한 반면에 기술 섹터가 약 1%,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약 4.5% 크게 하락했습니다. 캐터필러는 호실적 발표 후에 7.79% 상승했고 허니웰은 호실적에 3.27% 상승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20% 가까이 급락했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세에 전반적으로 올라줬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3.38% 상승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9.5% 급증하면서 예상치였던 5.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매출이 거의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나우는 13.6%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모펜레이던스는 실적 발표 후에 서비스나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 24.5% 폭락했습니다. 때문에 장중에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주당 1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메타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 급감했고 매출은 4% 이상 감소했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전망도 더 나빠졌는데요. 이에 월가의 목표치는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메타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5달러에서 10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다음은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는데요. 다만 아이폰 매출과 서비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강달러 현상이 없었다면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릿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 4%대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다소 회복해서 현재는 약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실망에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가이던스를 또 제시했는데요. 시장은 특히 4분기 가이던스가 1,400억에서 1,480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1,550억 달러를 크게 하회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텔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성 개선 면에서 최대 100억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날에 미국의 수출이 강한 모습을 보인 점도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8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전날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66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의 GDP 3분기 성장률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결과였었는데,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상무부에서 이제 3분기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나왔었죠.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 0.6%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2.6%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조금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어떤 상품 수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출은 이제 증가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파트에서 GDP를 갖다가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보면 민간 분야에서 판매되는 게 0.1% 비율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그 차익 비용이 증가하면서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요를 침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역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모기지 금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분기 연속해서 주택 투자 부분이 좀 부진하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모기지금리 급등, 이거 인플레이션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소비자 지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보면은 기존은 이제 지난 2분기에 2.0%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있었는데 그게 1.4%로 둔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로 봤던 게 식품이나 음료, 자동차 쪽에서는 감소를 하고 의료,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경기 침체 현재는 있지 않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또 받아들여지는 거는 금리 인상을 그럼 연준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받아들여지면서 기술주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BMO 캐피탈 측면 그쪽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내년 상반기에 완만한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번 GDP 성장률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지표를 보고도 완만한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결국 뭐 수요가 좀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에너지 기업들 나오는데,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대표적인 회사가 같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같은 날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엑슨모빌이 145% 순이익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쉐브론이 69%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죠.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사노피라든가 에피라든가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대체에너지나 의료 모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상위권에 있는 이 회사들이 모두 순이익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실적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쪽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동안 보면은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 측에서 공급을 조절을 하겠다. 즉 우리가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공급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술주들만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번에는 역풍을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때의 석유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도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교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시작된 이런 석유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거처럼 한 12년 동안 과거에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침체기에 어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안정된 장기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에너지주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참 듣기만 해도 아찔한 키워드긴 한데요. 빅테크의 침몰인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하죠. 자,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정말 막빠집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애플보다는 저희가 좀 아마존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 4분기 가이던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몇 개 분기 동안 한 자릿수 성장세에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만 갖고는 이렇게 크게 나쁘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4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4분기에 아마존의 경우에는 1,400억 달러에서 1,48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551억 달러 정도입니다. 시장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2에서 8% 정도밖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 자릿수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이 시장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나마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고밸류가 인정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움직임이 계속된다? 그럼 고밸류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2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텔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인텔은 오히려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비용 감축 계획이 좀 덕택을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매출과 순이익은 일단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그대로 부합을 했고요. 순이익이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5억 달러 정도 수준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10억 달러로 굉장히 높은 순이익이 나왔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용 감축 계획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도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거든요. 시장에서는 160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매출 그렇게 못 낼 것 같다라고 하면서 140에서 15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인 게 다만 2023년까지 우리가 3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텔의 시간의 거래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두 개의 기업 가운데 아마존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을 안겨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서요. 혹시라도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겠어요? 유통주들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리 2000년도 중반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국 시장에서 아마존닷컴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뭐 옥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그때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보면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장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환율만 떨어지면 강달러만 좀 줄어들면은 충분히 복구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한 4.6%포인트 정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달러만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영업이익이 문제예요. 영업이익이 지금 한쪽에서는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고 영업이익 이거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금액들이 뭐냐면은 추가적인 사업 인수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2014년도, 2018년도에 아마존닷컴이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30%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유통주들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가 남아있어요.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창고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부동산이 제대로 침체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주로서 아직 항고비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바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퍼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아마존닷컴의 퍼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99배예요. 정말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비슷한 업종에서 잘 되고 있는 회사들, 룰루레몬이나 에트세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은 35배 수준이에요, 퍼가. 그리고 다른 어떤 유통주들 중에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에는 28배, 19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99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메타의 도박인데요. 일단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밤 사이에도 주가는 본장에서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메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메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업의 방향이 뭐냐면은 AI, 인공지능이 광고 사업 전반의 어떤 습성을 완전히 뜯어 고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에서 수십억 명이 지금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용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수십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컨텐츠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가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광고의 한 시장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 시장을 맡고 있고 핸드폰의 한 시장을 맡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광고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없이 돈만 집어넣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리얼리티 랩 부분에 지금 36억 7천만 달러 손실이 생겼어요. 근데 매출 겨우 2억 8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을 언제까지 감당할 거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내년에 한 330억 달러 더 투자를 하겠다. 최고로 한 39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또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비용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 벌 곳만 확실히 보인다면 사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메타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금액들이 정말 유효한 걸로 봐도 될까요? 지금 좋게 보는 기관들도 있어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삶의 자리를 먼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쪽에서 보면은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를 오가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들이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돈을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CFO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공격적이다. 돈을 적당히 봐가면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웹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게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침체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돈을 들이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1년 이상, 지금 2023년, 2024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돼야 됩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돈을 쓸 만큼 그렇게 시장이 무르익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차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페이스북 광고 시장에서 매출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메타가 투자자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 텐데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산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이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광산 부문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화학 시추 작업이겠죠. 이쪽에서의 수요가 꽤 컸다고 합니다. 자, 보자면요. 일단 매출이 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3.87달러를 기록해서 작년에 2.6달러에 비해서 순이익도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자, 특히 어느 쪽에서 많이 늘었는지 보니까 광산 장비 판매가요. 북미 지역에서 66%나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 증가했고, 에너지 및 운송 장비 매출이 이게 바로 시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쪽이거든요. 자, 이쪽도 22% 증가해서 광산 쪽 그리고 에너지 시추 쪽 이쪽이 굉장히 수요가 높구나라는 것을 이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중국의 공급망을 좀 미국과 분리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채굴 해야 되고 미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즉 리쇼어링이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캐터필러의 주가 상승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부진하거나 침체로 갔을 때에는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경영을 상당히 잘한다는 점도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비용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화물 운송 비용 높은 것, 그리고 공급망 문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이번에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는데,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마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니까 영업 마진은 13.4%에서 16.2%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캐터필러가 과연 얼마나 좋을 수 있을 것이냐, 투자자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캐터필러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중장비 분야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여름부터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 부동산 쪽에 얼마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주거용 건설 쪽에 캐터필러는 지금 25%밖에는 인벌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2017년도에 굉장히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고는 조금 증가를 했어요. 어차피 재고는 이제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 1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주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50% 정도 비율로 매수 혹은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봤더니 1년 전에 19.9%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5%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24%로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성장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비교 기업을 보면은 이제 디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디어가 있고 캐터필러가 있고 이렇게 큰 회사가 있는데 디어 같은 경우에는 퍼가 20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퍼가 17배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터필러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25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 준다면은 꾸준히 주가도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몇 가지 이슈들,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